안녕하십니까. 한의학 분야 분야별 지원체계 온라인 공청회 사회를 맡게 된 한국연구재단 의학학단 PO 이두진입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2020년부터 분야별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야별 지원체계는 각 학문 분야의 특성과 연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자가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지난 6개월간 연구자 설문조사와 다양한 회의를 통해 도출된 한의학 분야 지원 방향에 대해 연구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2022년 지원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연구자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한국연구재단 의학학단 박종환 단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박희정 통부 기초연구진흥과 김보열 과장님으로부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전환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연구재단 분야별 지원 TF 조성민 팀장으로부터 한의학 분야 분야별 지원체계 지원 방향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질의해 주셨던 내용과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올라온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진행 시간은 대략 5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연구재단 의학학단 박종환 단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의학학단장 박종환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산과 폭염으로 심적인 부담이 크실 텐데요. 이렇게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의학 분야의 분야별 지원 체계를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기초연구 예산을 2배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쭉 해왔으며 그 결과 달성되면 내년도 예산이 대략 한 2조 5천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모든 성과는 묵묵히 연구하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증액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 분배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재단은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예산 분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와 현장에 계신 여러 연구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래서 예산 분배의 학문 특성을 저희가 이루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지원 계획은 아직 완성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추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끝나더라도 사전에 안내해드린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의견, 질문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자들을 위한 열린 한국연구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을 해주신 박종환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희정 통부 기초연구진흥과 김보열 과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열 과장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야별 지원체계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사전에 녹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전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과장 김보열입니다. 먼저 콘텐츠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 학문 분야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 추진 경과 및 세부 추진 내용,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정부의 기초연구진흥 추진 체계 지원 방안은 기초연구 자율성 강화 및 연구장 중심 지원 확대의 배경 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 예산이 17년 대비 22년까지 2배 확대가 추진 중이고 현재 22년 국회에 예산 심의 과정을 남겨놓고 있지만 거의 2.52조 원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과, 평가, 관리 등에 대 있어서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4차 기초연구 종합계획의 추진 과제로서 분야별 지원체계의 전환이 명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초연구비 증가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를 검토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각 학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과제 지원, 성과 창출을 위해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로 전환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에 따른 효율적 예산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초연구 사업 예산 확대로 신청, 선정 과제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분야별로 필요로 하는 연구 분야 규모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문 분야별 연구 수요, 연구비 규모, 연구 환경, 대형 장비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 방식 편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연구계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발전 지원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중장기 지원 방향 제시를 위해서 분야별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계의 예산, 의견, 분야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업 조정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는 세부 사업의 규모, 단가, 기간 등에 대한 조정, 후속 연구 지원 여부, 검토, 사업 운영 개편 등을 자율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야별 과학 로드맵을 반영한 연구 주제에 대한 지정 공모 추진, 연구 환경 변화를 반영한 분야 특성화 프로그램 도출을 적극 장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학 로드맵 마련입니다. 분야별 장기적 연구 비전 제시, 연구 동향,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과제를 도출하여 각 분야의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과학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이미 수학 분야에서는 이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표 학회, 공청회, 연구자들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연구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 및 세부 추진 내용입니다.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전환은 수학 분야에 대한 기획 연구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2020년 수학 분야에 대해서 시범 적용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학 분야에 있어서는 소액과 장기 연구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요. 소규모 집단 연구를 포함해서 이에 따라서 지원 연구비를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등 신규 과제 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한 전략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21년에는 6개 분야에 대해서 확대 적용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6개 분야는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기초 분자생명, 의학 분야로서 약 7,683억 원 전체 기초연구 예산의 44%에 해당됩니다. 분야별 특성에 대한 반영을 예시한 걸로서는 물리 분야에 있어서는 장비 등을 통해서 초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예산의 규모를 달리하였고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대형 과제를 경련으로 선정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생명 분야 같은 경우는 평균 연구비가 타 연구 분야에 대해서 높다는 것을 반영해 중견2의 신규 과제를 확대하고, 의학 분야에 있어서는 기초의사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2년에는 전 분야를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 예상으로는 총 10개 분야로 운영할 예상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로서 전 분야 적용을 위한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 전 분야 적용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21년 7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어서 21년 시행 분야 연구 현장 의견 청취 및 포트폴리오 수정 보완을 거쳐 시기상으로는 약 8월에서 9월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년 최종적으로는 추진 현황 중간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21년에 분야별 지원체계 추진 현황 중간 점검 및 22년 전 분야 적용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하여 기초 연구 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에 반영하고 관련되는 협의회나 의사결정 체계에 보고하는 것을 저희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부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 추진체계 지원 방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보일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연구재단 분야별 지원 TF 조성민 팀장으로부터 한의학 분야별 지원체계 지원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분야별 지원 TF 팀장 조성민입니다. 한의학 분야별 지원체계 지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의학 분야에서 분야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그 추진해온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한의학 분야에서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한의학 분야의 분야별 지원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 한의학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기 지원 포트폴리오 초안을 작성하였고, 한의학 분야 자문위원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를 가지고 연구자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최근 5년간 그 기초연구 사업을 수행 또는 신청했던 한의학 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1월에 실시하였고, 그 총 349명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103명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 그 기초연구 사업의 연구비 지원 방향에 대해서 좀 설문을 하였습니다. 우선 개인 연구와 집단 연구 중 어느 부분을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개인 연구를 확대해야 된다는 비중이 69%로 상당히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개인 연구 중 우수 연구와 일반 연구의 어떤 부분을 확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일반 연구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45.6%로 높게 나왔습니다. 개인 연구에서 세부 사업별로 적정 연구비 규모를 문의한 결과 리더 연구부터 우수 신진까지 대부분의 사업에서 연구비가 현행이 적정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기본 연구 같은 경우 현행 연구비가 적어서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70%를 넘을 정도로 높게 나왔습니다. 집단 연구에서는 현행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대부분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후속 연구를 그 폐지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설문에서는 그 대부분 후속 연구를 폐지하는 것을 좀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폐지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견 연구 유형 통합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중견 연구가 현재 유형 1-1과 1-2 이렇게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 유형 1로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되게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또한 기초연구 사업의 지원 유형을 그 유형 그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그 기본 연구를 늘리는 기본 지원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문 그 조사에 대한 주요 의견입니다. 그 기본 연구비와 지원 과제를 확대하자는 좀 의견이 많았고, 신진 연구와 개인 연구에 대한 확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한의학 분야 자문위원회 그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의학 분야 자문위원회는 그 한의학 분야 투자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의견을 주기 위한 그 조직으로서 의학학 단장님을 그 필두로 한의학 분야 책임 전문위원과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와 그리고 지금까지 한의학 분야에서 지원된 과제들 그리고 신청 과제 등에 대해서 통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분야의 특성을 도출했습니다. 또한 그 한의학 분야 투자 포트폴리오를 검토하는 작업을 거쳐왔습니다. 한의학 분야 투자 포트폴리오 수립 개요입니다. 우선 적용 대상은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으로 개인 연구와 집단 연구의 대부분의 사업이 포함됩니다. 다만 RLRC 같이 특정 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융합 성격의 사업들 그리고 최초 혁신 실험실과 같이 그 선정 이후에 추가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 분야별 적용 체계 지원 체계에 적용하는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포트폴리오를 수립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우선 회사는 최근 3년간 한의학 분야에 지원된 연구 비중과 한의학 분야 연구자들의 증감 등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배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일정 규모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수립하였습니다. 그 한의학 같은 경우 그 한의학 단독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그 치의학, 간호학, 약학과 함께 한의학 의학학 2 분야로 분류되어 이 의학학 2 분야로 예산 배분이 되지만 그리고 이 의학학 2 내에서 사업 유형과 단가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그 예산 배분과 운영은 각 CRB별로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수립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수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한의학 분야 포트폴리오 수립 결과입니다. 그 지원 방안 개선안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기본 연구의 연구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6천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신진의 연구비를 기존의 1.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하향하여 보다 많은 연구자들에게 그 과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의학 분야에 좀 특화된 사업인데 그동안 한의학 분야에서 그 각 사업별로 신청 선정 과제들 그리고 계속해서 접수됐던 과제들의 분석한 결과 리드와 중견 연구 유형 2 같은 경우는 그 선정 과제도 적었지만 수요 자체도 되게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여 그 한의학 분야에서는 이 2가지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 사업에서 후속 연구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 그 후속 연구 같은 경우는 그 신규 과제와 예산을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즉 후속 연구를 하나 더 선정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신규 과제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것을 감안하여 자문위원회에서는 그 후속 연구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MRC 같은 경우는 CRB의 분야별 순번을 이용해서 신규 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 결정하였습니다. 그 지금 현재는 MRC 공고가 나면 그 분야에 관계없이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 분야 MRC가 치의학 그리고 뭐 약학과 경쟁을 해서 거기서 선정되는 과제가 그 MRC 지원을 받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한의학 별도로 이렇게
공고를 하게 되고 한의학끼리 경쟁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변경에 따라 그리고 한의학 분야에 배정된 예산을 검토한 결과 매년 신규 과제는 이와 같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 연구에는 매년 14개 내외, 기본 연구 10개, 그리고 MIC 같은 경우는 5년에 2개 정도의 MIC가 한의학 분야에 지원될 예정이고, 기초연구실은 매년 1개 정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투자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한의학 분야 지원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 117개 과제에 143억 원 정도 지원되던 것이 23년에는 139개 과제에 196억 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중견연구에서는 20년 43개 과제에 52억 원 하던 것이 23년 63개 과제에 84억 원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 연구는 20년 37개 과제에 16억 원에서 23년 39개 과제에 19억 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리더와 집단 등 좀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리더 같은 경우는 한의학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하였고, MIC는 5년에 2개 정도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살펴보면 3개 정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구실은 매년 1개 정도를 선정하게 되면 매년 3개 정도의 기초연구실이 한의학 분야에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로 지원을 하게 되었을 때 각 사업별로 연구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금 현재 유형 1-2가 11.4%에서 22% 정도로 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을 때 이제 한의학 분야 연구자의 수혜율 변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연구자 수혜율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인력 중에 실제로 연구비를 지원받는 인력을 수혜율이라고 하는데, 2020년 51% 수준에서 2023년 59%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한의학 분야별 지원체계 운영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한의학 분야의 조정위원회가 신설되어 분야별 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지원계획 대비 실제 과제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부 사업 간의 신청 과제와 선정 계획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문단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책임 전문위원과 전문위원 등을 구성하고 신규 과제 접수 일정에 따라 연중 3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별 지원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제 연구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그런 의견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해서 최종 포트폴리오는 8월 정도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포트폴리오에 따라 22년 한의학 분야 지원 계획을 10월 중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11월에 신규 과제를 공고할 계획입니다. 오늘 일단 설명은 다 드렸고요. 오늘 이제 유튜브에서 질의나 이런 거 못 해주실 경우에 이메일로 안내 문의나 의견을 계속 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조성민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저와 조성민 팀장님 그리고 박종환 단장님께서 질의응답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부분 이제 역할을 좀 분담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해주신 부분입니다. 질의 내용은 한의학의 기초연구로서 한의학 토대가 되는 과학적 기전을 연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경락의 해부 조직학적 실체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독창적인 분야는 무시되고 오직 현재 4차 산업과 관련된 한의학 융합 연구에만 집중된다면 결과는 모두가 한의학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래서 향후 심화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의학의 과학적인 뿌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한의학의 사상과 철학을 연결시키기에 한계가 분명하고, 이는 학문을 위한 학문으로서 향후 한의학의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의학의 기초 뿌리가 되는 연구에 많은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부디 100년 이상 발전할 한의학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저희 박종환 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경락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한의학 분야에 대한 지원이 아쉽다는 걸로 전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너무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발표되는 성과, 논문 위주로 저희가 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고전적인 한의학이 아무래도 심사 과정에서 좀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일단은 재단이 관여하진 않고요. 재단은 지원된 과제의 내용을 살펴보고 거기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적합한 전문, 그러니까 한의학 교수님들이죠.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이제 그분들이 심사를 하고 재단은 심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고전적인 한의학과 또 현재 융합적인 한의학이 이제 섞였을 때 아무래도 심사위원들이 고전적인 한의학보다는 융합적인 한의학 쪽에 좀 더 좋은 점수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도 이런 꼭 한의학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연구 주제들은 계속해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방법은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이게 한의학 학계에서 이런 고전적인 한의학을 육성하자라는 바람이 좀 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자유 경쟁에서 선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철저하게 어떻게 바텀업 식으로 해서 지원된 과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저희가 지정 과제, 어떤 특정한 학문 주제를 정하고 심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정한 주제를 정할 수 없다는 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좀 일시적일 수는 있으나 저희가 교육부 사업 중에서 보호학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보호학문에 대한 정의는 이런 어떤 최근의 연구 트렌드에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학문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연구해야 되는 학문들을 저희가 보호학문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따로 이런 보호학문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이러한 고전적인 한의학 과제들이 지원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의학 분야에서 리더 연구와 중견 연구 유형 2가 미지원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조성민 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를 저희가 결정하기에 앞서서 그동안에 한의학 분야에서 과제가 신청하고 선정된 것들 그리고 지원된 통계들을 좀 면밀히 잘 살펴봤습니다. 리더 연구 같은 경우는 한의학에서 그동안 한 번도 지원됐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형 2 같은 경우는 2017년에 한 개 과제가 선정된 바가 있기는 한데 그 이후로는 선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청 과제를 살펴봤을 때도 최근까지 리더와 유형 2의 지원 자체가 좀 거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수요가 이렇게 적은 상황에서 리더와 유형 2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좀 활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자문위원회와 저희가 좀 판단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사전 질문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먼저 평소 국가 연구 기획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이런 의견 제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라는 일단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첫 번째로는 한의학 분야만 리더 연구가 폐지된 것인지요. 아마도 뭔가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 쿼터만큼 한의 분야 기초연구실 지원을 늘려줄 수 있는지요. 라는 질문과 두 번째, 한의학 분야 정부 지원 연구가 근 30년이 되도록 아직도 과학화 과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문제이고 핑계에 앞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법을 가지고 연구기획 및 심사 단계에서 다양한 연구 콘텐츠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한의 분야 PM의 의견을 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좀 전에 첫 번째 답변에서 저희 단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신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한의학 분야 쪽에서 이제 그러한 보호 분야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육성해야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보호학문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이용하시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 한의학 분야만 리더 연구가 폐지된 것인지요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의학 분야, 간호학 그리고 치의학, 약학을 하나의 의학학 2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한의학 분야와 간호학 분야는 좀 전에 조성민 팀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요와 그동안 선정된 통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이제 리더 연구에 대한 부분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리더보다는 중견 연구 등에 예산을 투입하여 폭넓게 연구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리더 연구에 배정되는 예산은 다 이제 중견 연구라든지 기본 연구 이쪽으로 개인 연구 쪽으로 지원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설문조사에서 기본 연구 확대 의견이 높았는데 포트폴리오에는 예상 선정 과제 수가 기본 10개, 중견 1-1 8개, 중견 1-2 6개 정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조성민 팀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제 설문조사 설명드렸던 거에서는 이제 기본 연구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쳤었는데 이제 자문위원회에서 많이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리더와 유형 2를 줄이는 상황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중규모의 과제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어떤 부분을 좀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중견 유형 1-2를 6개 정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연구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드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제 한의학 분야에서 의견을 주신다면 어느 정도 좀 조정은 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문위원회와 함께 다시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발표 중에 2020년 대비 이후 연도의 수혜율 증가 추이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조성민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수혜율 증가는 이제 저희가 수혜율을 할 때 분모와 분자가 있는데 분모는 이제 최근 5년이나 3년간 이렇게 그 기초연구 사업에 신청했던 연구자 수를 분모로 넣고 그 분자는 실제로 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연구자 수를 분자로 해서 수혜율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원할 연구과제에 지원할 풀과 실제로 저희가 계획대로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연구자가 지원될 것인지에 대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가지고 이제 수혜율이 이 정도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한의학 분야별 지원 체계 온라인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연구자 여러분 그리고 박조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한의학 분야의 2020년도 기초연구 사업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구 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